2015년도 차량운동화 기출문제 88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차동 기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나 RV 차량이 작은 곡선 반경인 지점을 지날 때 발생되는 현상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피칭하고 바운싱은요, 곡선 반경하고 관계가 없죠. 요 마크는 곡선 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마크는요, 곡선 구간에서 가속 또는 급핸들 조향으로요, 차량이 선의 운동, 즉 원운동이죠. 원운동을 하면서 바퀴와 노면의 횡마찰력에 의해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흔적이죠. 다른 오토바이나 RV 차량에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이 맞는 답인데요.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은요, 차동 기어가 없는 4WD, 즉 사륜구동 자동차죠. 사륜구동 상태로 주행할 경우 작은 선회를 할 때 앞뒤 바퀴의 회전 반지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처럼 주행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질량이 800kg인 자동차가 수평한 지면 위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계수가 0.6이라면요, 수평으로 4000N의 힘을 가할 때 생기는 마찰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800kg이었고요. 마찰계수 뮤는 0.6, 그리고 힘, 매력이죠. F는 4000N이었습니다. 물체에 가한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적으면 물체는 움직이지가 않죠.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적은 매력을 가할 시 작용 반작용으로 마찰력과 외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F는요, MA고요. 그리고 A는 뮤지니까 M뮤지가 됩니다. 그래서 M은 800이고요. 뮤는 0.6이고요. 그리고 G는 9.8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800 곱하기 0.6 곱하기 9.8입니다. 그래서요, 나온 값이 4704N이 나왔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인 4704N보다요, 외력인 4000N이 적죠. 그래서 마찰력은요, 그냥 4000N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0번입니다. 차량이 곡선의 주행차로를 선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한계선의 속도를 구할 때 활용하는 문제이죠. 차량이 곡선 주행차로를 안전하게 선회하기 위해서는요, 횡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횡마찰력인 MGF가요, 원심력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질량이 1900kg인 차량이 45m/s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멈추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는 질량이 1900kg이고요. 속도 V는요, 45m/s였습니다. 운동하는 에너지가 제동해서요, 하는 일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 멈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E는 2분의 1 MV의 자승이 되겠죠. M은 1900이었었고요. V는 45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900 곱하기 45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923750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 보시면은요, 킬로그램 중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줄에서요, 킬로그램 중 미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9.8m/s의 자승인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중은 9.8m/s의 자승이고요. 줄은요, 킬로그램 m/s의 자승 미터잖아요. 그래서 1923750줄은요, 1923750kg m/s의 자승 곱하기 미터였었잖아요. 여기 나누기 9.8m/s의 자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196,301kg 중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질량 5톤의 화물차에 동일 방향으로 15m/s의 속도로 질량 3톤의 화물차가 추돌하여 같이 붙어있는 상태도 이동하였습니다. 추돌 직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톤의 화물차입니다. 질량은 M1으로 봤고요. 5톤으로 봤고요. 그리고 추돌 전 속도가 10m/s였습니다. V1으로 봤고요. 3톤의 화물차는요, 질량 M2로 봤고 3톤이죠. 그리고 추돌 전 속도는요, V2로 봤고요. 15m/s였습니다. 추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추돌 후 속도는 공통속도 VC가 됩니다. 즉
이 공통속도를 산출하면 되는 사항이죠. 추돌로 속도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되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V1-하고 V2-는 같으니까 VC로 표시하면은요, M1V1 플러스 M2V2는요, VC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구하려는 게 추돌 직구 속도, 즉 공통속도잖아요. 그럼 VC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M1 플러스 M2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VC는요, M1 플러스 M2분의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M1이 5톤이었으니까 5 적용하면 되고요. V1은 10이었고요. M2는 3, 그리고 V2는 15였습니다. 이거 적용시키면은요, 5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11.88mPs이 나왔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스칼라형에 속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힘, 속도, 운동량 다 벡터죠. 그리고 에너지와 일은 스칼라형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30m/s으로 주행하던 중 40m/s으로 주행하던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죠. 와 직각으로 충돌한 후 두 자동차가 붙어서 35m/s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충돌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보 정리해보죠. 1차량의 질량은 M1으로 봤고요. 100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돌전 속도 V1은 30m/s이었고요. 2차량은요, 질량이 M2 1500kg이었고요. 추돌전 속도는요, 40m/s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돌 후 공통 속도가 35m/s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는요, 충돌 전 에너지 마이너스 충돌 후 에너지겠죠. 그러면 충돌 전 에너지를 산출한 다음에 충돌 후 에너지 산출해가지고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먼저 충돌 전 에너지 산출하겠습니다. 충돌 전 1차량과 2차량의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1차량의 충돌 전 에너지, 그리고 2차량의 충돌 전 에너지를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1차량의 충돌 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죠? 2분의 1 MV의 자승이라는 거요. M1이 1000이었고요. V1이 30m/s이었습니다. 대입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30의 자승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45만 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량의 충돌 전 에너지입니다. 공식 똑같죠? 이는 2분의 1 MV의 자승입니다. M2가 1500이었고요. 그리고 V2가 4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40의 자승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0만 줄이 나왔습니다. 충돌 전 에너지의 합은요,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2원 플러스 2투가 됩니다. 45만 하고요, 120만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5만 줄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돌 후 에너지 구하면 되겠죠. 충돌 후 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V의 자승에서요, 질량이 두 개가 되겠죠. M1하고 M2하고요. 그리고 함께 붙었으니까 VC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요, 2분의 1 M1 플러스 M2 VC의 자승이 됩니다. M1이 1000이었고요. M2가 1500이었고요. VC는 35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1000 더하기 1500 곱하기 35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53만 1250 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에너지 합이 165만 줄이었었고요. 충돌 후 에너지가 153만 1250 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손실 에너지는요, 충돌 전 에너지에서 충돌 후 에너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요, 165만에서요, 153만 1250을 빼주면은요, 11만 8750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맞는 설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와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도는 벡터니까요, 빠르기하고 방향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죠. 가속도의 크기는요,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반비례하고요, 질량과 비례한다. 반대가 됐죠.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질량하고는 반비례하죠. 그리고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나왔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죠. 빠르기만 있는 것은요. 그리고 속력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죠. 방향이 없죠. 이 설명은 속도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보면은요, 가속도 A는 M분의 F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3번은요, 속도와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고요.
4번은 속력은 물체에 빠르게 많이는 스칼라 양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마찰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요. 정적 마찰은 수평 노면상에서의 물체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마찰력이다. 이게 정지 마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적 마찰은요. 운동할 때의 마찰력이죠. 운동 마찰력이요.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에 적용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름 마찰은 차량이 제동하지 않고 바퀴가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저항력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적 마찰은 정적 마찰보다 크다.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 이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적 마찰력은 작아지죠. 운동 마찰력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7번입니다. 경사도 5%의 오르막길에서 마찰 계수값이 0.6이라면 견인 계수값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보죠. 오르막 5%죠. 그럼 플러스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찰 계수 뮤는요 0.6이었습니다. 먼저 900값치 먼저 산출해야겠죠. g는요 경사도 나누기 100이죠. 5 나누기 100 해주면요 0.0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견인 계수는요 f는 뮤 플러스 g죠. 뮤가 0.6이었고요. g는 0.05였으니까요 0.65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인 밑변 a와 높이 b가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는요 a분의 b 곱하기 100이죠. 그리고 이 세타 값 구하는 탄젠트 세타 t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리고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900값은요 그냥 밑변분의 높이죠. 수직 수평비니까요. 그래서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g는요 탄젠트 세타하고 같고요. 그리고 퍼센트하고는 나누기 100 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98번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정거하여 생긴 스키드 마크의 길이가 32m였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차량으로 45km/h의 속도에서 급정거한 결과 생긴 스키드 마크의 길이는 14m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초기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차량하고 실험 차량의 정보가 따로 있었죠. 사고 차량 보시면은요. 스키드 마크 길이가 32m였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럼 나중 속도는 0m/s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차량은요. 처음 속도가 45km/h였었고요. 스키드 마크 길이는 14m였고요.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0m/s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실험 차량 정보로 가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그 가속도를 활용해 가지고 사고 차량의 처음 속도, 초기 속도를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실험 차량의 가속도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정보 없으니까 3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A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ED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D가 14였었고요. VE가 0이었었고요. VI는 45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14분의 0의 자승 마이너스 45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5.58m/s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 차량의 초기 속도, 그러니까 처음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정보를 보시면 시간 정보 없죠. 그럼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3공식이죠.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입니다. 이번에 구할 거는 처음 속도죠. VI요. 그러면 VI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됩니다. VE가 0m/s이었으니까 0이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5.58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길이는요. 32m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58 곱하기 3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8.98m/s이 되었고요. 곱하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68.03km/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8km/h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100m 수직 항공에서 5kg의 돌을 자유낙하시키면 처음 떨어지기 시작한 후 2초에서 3초 사이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가 5kg이었고요. 전체 길이가 100m였어요. 그런데 이미 전부 필요한 건 아니고요. 2초 동안 내려갔을 때 하고요. 3초 동안 내려갔을 때의 거리 차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러면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서 그 차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겠습니다. 자유낙하시 높이를 구하는 공식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죠. g는 9.8을 적용시키면 되고요. t는 3초였으니까 3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3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죠. 그러면 g가 9.8이고 t는요 2였으니까요.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자승입니다. 이거 다 답을 내가지고 그냥 둘이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요. 하나의 식으로 묶어보겠습니다. 3초에서 2초 사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이 h3에서 h2를 빼주면 되죠. h는 h3-h2입니다. 그러면 h3가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3의 자승이고요. h2는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자승입니다. 적용하시고요. 계산하시면은요. 24.5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약 24.5인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0번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공식을 보면은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공식 먼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는요, 2분의 1 mv의 자승이고요. 운동량 P는 mv잖아요. 반비례 관계가 아니죠. 그 두 번째,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일의 양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사항이죠. 에너지의 단위는 1과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줄을 사용하고 있죠.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 비례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